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절 이혼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나 답답한 게 있었으면 참지 못하고 이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명절 이혼, 고유명사처럼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특히 이제 3040 세대 이혼율이 되게 높은 편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 반대로 한다면은 명절 이혼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추석이 끝난 10월, 11월 다른 달과 달리 이혼 건수가 좀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명절과 관련된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고부 갈등 그리고 장서 갈등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한두 번 있었다 뭐 명절 가지고 그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만큼 큰 결정적인 계기는 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쌓였던 갈등 등이 이제 명절 지나면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뭐 그 시댁 부모님 혹은 이제 처가댁 부모님의 어떤 유책사유로 인해서 혼인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은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년, 최소 한 30년 정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게 되면 그 가족의 문화라든지 뭐 명절을 지내는 모습들이 비슷비슷하겠지만 다 다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른 것보다 내가 지내온 혹은 우리 가족들이 지내는 이 명절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도 우리 집안의 어떤 룰을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는 상대방이 얼마나 그 낯선 문화에 대해서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여성분 입장에서는 며느리로서 시댁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거고 또 뭐 방문 순서를 어디부터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올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남성분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아내와의 일정 조율하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처가 가족들과의 만남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음식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비용 부담 혹은 뭐 요즘에는 뭐 차례를 지내는 뭐 그런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경우도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꼭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양한 형태에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부 갈등 그리고 장서 갈등과 같은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큰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호에 나와 있죠.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 존속은 나보다 윗대 어른들을 이제 얘기할 때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나를 기준으로 아래 제 자식이 있다면은 그 자식 때는 직계 비속이 되는 거고 나보다 윗대 어른들을 지칭할 때는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기타 뭐 혼인을 6호에 이제 나와 있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제840조 3호 혹은 6호가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이혼 사유긴 하죠. 명절 이혼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최근에 보면은 젊은 층, 뭐 요즘 20대 결혼은 찾아보기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3040 부부의 이혼율이 되게 높은 편으로 나와 있어요. 특히 뭐 결혼 생활 기간이 길지 않은데도 이혼을 결심하거나 부부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어요.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지. 첫 번째는 수입과 지출의 비공개. 각자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내가 얼마 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쓴다, 그 다음에 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남편 혹은 아내가 아예 경제권을 쥐고 모든 수입을 합친 다음에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각자 수입원을 갖고 부부 공동생활 통장에 돈을 합쳐서 일종의 이제 뭐 비용을 쉐어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만 필수 비용을 각출하고 나머지 각자 생활은 생활 비용은 본인 알아서 그냥 번 만큼 쓴다라고 하다 보면은 어떤 수입과 지출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혹은 뭐 그 낭비라든지 혹은 불투명한 소비 등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부부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혼하고 나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 보면은 뭐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도 혼인 신고를 하면은 이제 뭐 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각자 싱글이었으면은 두 번의 청약 기회가 생기는데, 이제 부부가 되면은 한 번의 청약 기회가 되는 거, 오히려 청약 기회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신혼부부여도 일정 기간 동안은 1인 1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주택담보대출 혹은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데서 오히려 기혼자가 되면 뭐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대출을 받거나 뭐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런 데서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죠. 그래서 일종의 사실혼 관계가 되는데, 사실혼 관계를 해소를 하고 그냥 어차피 혼인 신고 안 했으니까 언제든지 헤어져도 법적으로는 나는 싱글이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좋은 거를 상대방과 같이 하겠다라는 걸 결혼 생활에 어떤 그 모토로 삼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바를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새기고 있다면은 3040 부부의 이혼율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풀면은 뭐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예전에 글귀를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멘트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 놀이더라, 아니면은 이거는 난 술을 마셔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술을 마시라 라고 관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한다면은 그걸 권하지 않는 거, 내가 싫은 거는 상대방도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하지 말고 상대방의 그런 배우자의 그 배려와 사랑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내가 먼저 그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가간다면은 조금 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명절 이혼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혼인 파탄까지 돼서 뭐 실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그래도 부부 생활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내밀한 부분의 하나니까 모두가 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고 도움되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